노사 상생의 협력 증진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 상생이래. 얼마나 상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축이 사측의 암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말아버렸어요.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노사 상생의 협력 증진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말은 그럴싸해요. 어떻게 노사 상생의 협력 증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노축이 무조건 사측에서 제시한 대로 손잡고 나가기만 바래. 이거 정부의 해결 방안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측에서 제시한 대로 노축이 들어와서 너희들 살아가는데 어떠한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그게 당생이지 않느냐. 국가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기초적인 육성의 생산의 능력이 일으킬 때만이 그 국가는 안정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이는 물론 외국의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3D의 일을 담당해 줄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3D보다도 생산직에 좀 또 고차원적인 생산직에 근무해야 하는 그런 직업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사. 왜 노동계가 왜 자리에 있느냐. 노동계는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사측은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주체예요. 심의 논리로 일하면 이만한 돈을 줄게. 일해. 이만한 생산량을 올려줘. 이거는 분명한 심의 논리라는 얘기죠. 일부 노동조합은 황금이라는 소리까지 그 자리는 황금노조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그 암덩어리까지 씌운 게 누구냐. 그게 사측인 것이에요. 어떻게 좌우 평행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무조건적인 시장만 강요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사측에서 지금은 노조 측이 암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측에서는 대안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 노조의 수술을 한번 가한다 하면 암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걸라. 그 회사의 존립 여부가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과연 3자의 입장일까? 아니면 사측의 입장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입장이어야 하는가? 상호의 그 평행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지금까지도 노동 측에서의 그 노사 분교를 일으킬 때면 체류탄을 쏴가면서 강경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암덩어리가 완전히 해소됐다면 모르지만 강경 진압할 때는 고개 숙이고 다시 못마땅하게 되면 때가 되면 돌고 도는 만큼의 정확히 노사 분규가 일어나요. 국가에서 공공력을 투입을 한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게 힘의 논리예요. 선순환은 어디 갔어요? 근데 이 선순환의 체제까지의 모든 걸 방향을 바꾸려 한다면 회사 존립 여부, 수술하다가 암 수술하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로의 그 시소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일정한 금액을 줬으면 어느 때까지는 먼저 준 만큼의 일정한 생산 라인까지 끌어올려 줘야 되는, 이게 정부가 시소, 정부는 머리라고 한다면
노사 관계는 좌우 왼팔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노사 상생의 협력 증진 말로만 하지 마. 이 대안을 만들어 회사에 제시를 해주고 노조에 제시를 해줘.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는가? 선순환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선순환은 깜빡을 했어요. 선순환의 그 당연한 이 법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없다 보니까, 심으로 견디다 보니까 이 노조 측은 자기네가 와게니까 생산직에서는 혈연지연 하연으로 말미암아 그 직원을 불러들이려 하는 것이고, 사측은 사측 라인을 통해 갖고 에리트들을 불러들이려 하는 것이에요. 노사는 흑백이고 사와 정이에요. 근데 사측이 산지 노가 정인지, 노가 산지 사가 정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정부가 사와 정해서 할까요? 정부도 몰라. 이 정부는 무조건 누구의 편에 서요? 사측 편만 쓰는 거야. 왜 노측은? 왜? 선순환을 왜 일으키질 못해? 노측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선순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아는 것인데, 선순환은 몰라. 왜? 일으키면 그대들이 누리고 또 그대들이 영위하는 삶의 그 모든 게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 법전이 그런 거예요. 가진 자, 있는 자, 영위하는 자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없고 영위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상호 시소, 서로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게끔 사측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내는 국가에서 노동자한테도 세금 받아내지, 사측에서도 세금 받아내지, 이 세금 받아내는 만큼의 그 행위에 대한 영향을 다하게끔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유능한 인재를 어디서 다 가져갑니까? 1차적으로는 대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정치의 정권의 꿈을 품은 이들이 그걸 또 정치 정권으로 가는 것이죠. 똑똑하다고 하는 이들이 다 가 있어. 너무나 똑똑해. 지식적으로. 노사 분규가 왜 일어났는지 이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 너무 똑똑하면 육성향에 빠져. 대안을 만들어내질 못해. 심의 논리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뭔데 만 할 줄 알지. 그러십니까? 그런 애환이 있고, 어떻게 이게 순환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없어. 타상에 젖어 있어. 나는 그 부당함을 눈물로 겪은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이전에 탄핵의 세안을 알고 이만큼에 대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걸 갖고, 내가 예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 봉화 고택에서 살 적에 이것을 누군가의 인맥을 통해 갖고 청와대만 좀 올려줬으면. 근데 내가 산속에서 공부하다 이제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또 이렇게 알다 보니까 어떤 누구가 청와대 그 경호하는 경호팀에 있다고 해갖고 찾아가 봤는데, 그분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경호를 했지, 박근혜 대통령 때 경호를 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가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디 갔냐? 세종을 갔죠.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데 서진상자가 다 적어 있어요. 여기서 이른 새벽에 밥도 안 먹고 또 그 대안 적어놓은 걸 USB에 가다 보면은 천안인가 아산인가 그 어디에 뭐 고려대학 무슨 캠퍼스가 있어. 대학 캠퍼스에서 그거를 왜 했냐? 그 한 장에 10원이라도 더 싸니까. 그거 들고 뽑아갖고 내가 세 군데, 그 세종에 세 군데 내가 갔는데, 참 슬픈 게, 봉화에서 왔다면, 그 어느 누가 커피 한잔 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컴퓨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소리 안 해. 커피 한잔 대접해 줄 줄 모르는 이들이 그들이야. 그래서 내가 하도 그 커피 좀 없으니까 종이컵 저기 있어요. 커피 저기서 타서 드세요. 여자는 앉아서 사무 보고 눈물이 콸콸 쏟아졌어. 근데 상자 데리고 그 세종에서 괴산을 넘어서 통리산을 넘어갖고 봉화까지 올 때까지 앙앙 울면서 왔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 꼴 벌어진 거지. 그 똑똑한 니들 뭐 있냐. 그리고 또 어떤 양반이 내 상자가 그 양반 이름 다 갖고 있어. 명함 받아와갖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네 나보고. 환장한다. 니들은 여기에서 2년 하나 대접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절박한 양반이 절박한 심정으로 갖고 여기 왔는지를 그 심정 하나를 읽어내지 못하게 가리킨 니들이 누구야? 그리고 1년 후에 탄핵당했지. 야, 나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리고 주고 이제 하도 복장 서지면서 그냥 막 엉엉 울고 그냥 하늘에 대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내 상자한테 전화 걸으라고 그랬지. 다시 당신들 여기가 어디고 이건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는 20년 동안 공부한 걸 나라에 급한 위기가 찾아올 것 같아갖고 위기대처법, 위기대응법 그 대안을 써서 갖다 줬더니 보기나 하냐고. 내 상자가 그럴까 제발 오면 커피 받침대로만 쓰지 말라고. 나는 돈도 없었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 톨게이트비만 해도 엄청났어. 내가 그때 누굴 통해 인연을 맞이하고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도 없었어. 그게 있는 현실이요. 그러니 나라가 이 꼴밖에 더 되겠어. 고위 공직자들일수록 더더 그래. 자기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안달인 것이지. 노동자 계급 말로만 개뿔 없어. 그건 낙하산으로 어떡할 거야 그거. 쓸데없는 소리 나왔습니다. 이번 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